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사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천안함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KTX 천안함역 역세권 R&D 집적지구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귀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분은 충남도의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신 안정원 의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의원 안정원입니다. 이렇게 천안함 경실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에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매우 주제도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저의 아산 천안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미래에 대한 비전 플러스 현실에 대한 진단 함께 하면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대전일보의 윤평호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고요. 근데 저는 이 라방이 생애 처음이라 예전에 뭐 강의도 하고 했지만은 되게 많이 떨리네요. 근데 전 한 가지 불만을 먼저 토로해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 이 주최 측에서 사전에 홍보 자료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데요. 저기 안장원 의원님은 가장 최근의 사진을 활용하시고 저는 제 사진을 좀 찾아보기도 힘든 오래전 사진을 쓰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안장원 의원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나. 윤평호 기자님 이렇게 한 방을 날리시면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문도 조금 더 날카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기자님께서는 좀 더 비평적인 시각으로 질문이나 그리고 실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말을 끊어도 되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도 의원님께서 안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 상황, 이 R&D 집적지구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으며 간단하게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예. 잘 보이시나요? 네. 천안함 역 R&D 집적지구는 실제로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지구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특구여서 기업을 집적하는 연구 집적 기능보다는 도시개발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LH가 만드는 아산 신도시의 핵심 지역에 R&D 기능을 모아서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도시계획적 측면이어서 현재까지는 알고 여러 가지가 한 4가지 기관이 입주해 있고 건축적인 게 7군데이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이 6군데로서 18개 지구 중에 아직도 분양되지 않은 땅이 4군데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R&D 집적지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 연구 특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입주 기업들을 연구 기능을 한다면 일부 세제 혜택과 입주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실제적인 연구 기능에 대한 지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주했는 곳이 충남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충남의 미래 기업들 그리고 연구 기업 중심의 기업들이 여기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충남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컨벤션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를 끝나서 이제 다음 달에 착공될 텐데요. 충남 컨벤션 센터가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산 쪽으로 보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센터, 수면산업진흥센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센터는 현재 건축이 완료돼서 지금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착공한 아산 충남 e스포츠 경기장이라고 해서 경기장도 지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공공적 기관을
지어짐과 동시에 인근에 위네아 딘체로 쓰던 공장의 일부를 임차해서 연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특구로 캠퍼스로 지정하여서 연구 기업들이 이 안에서 연구 활동과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 한 40% 정도가 입주를 했고 앞으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30% 정도가 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30%는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네. 이게 사실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넘은 걸로. 2018년도에 R&D 직접 지구에 대한 지정. 그럼 얼마 안 됐군요. 사실 연구를 한 것이 전 양승조 지사 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천안아산역이야말로 전국에 있는 R&D 기능을 가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내려올 수 있는 마지막 종착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충남이 생산은 많이 하지만 제조는 많이 하지만 이것들을 더 고부가가치로 만들 수 있는 R&D 기능을 적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서 교통의 이점이 있고 전국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R&D 기능을 넣어보자라고 시작한 게 2018년도였고, 그래서 지정 도시계획을 LH와 함께 협약한 것이 2019년도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꼭 의원님께서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라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네. 어쨌든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요 사업을 거론할 때 저는 민주당의 공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제가 기억에 2017년도에 그때 이제 대선 앞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와서 직접 KTX 천안산 역사에서 회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이제 충남도가 이 집적지구 대선 공약화 요구했고, 추미애 대표가 또 선뜻 동의했고, 문재인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헌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 저희 의원님께서 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전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안 아산의 어떤 산업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두 가지 좀 분기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1996년도에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들어서고 2003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탕정이 포도밭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단지가 들어서면서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안 아산이 어떤 대중소 기업의 어떤 제조 기반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면, 이 2018년 그다음에 2020년에 집적지구가 강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대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 스타트업 기반의 생태계를 지역 중심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부분들이 이제 붐이 조성이 됐고, 그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점점 어떤 사업들은 좀 개별적으로는 예정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춰지는 그런 부분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들이 채워지고 가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약간 예정된 시간보다 쭉쭉 빨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꽤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해왔던 건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네, 여기 말씀해 안에 주세요. 지금 기업 한 110군데가 인원으로 따지면 1,300명 정도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와 그리고 강서특구 캠퍼스 그리고 충남 지식산업센터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연구 중심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고용이 크거나 아니면 현재 대표 기업이라고 할 만한 이렇게 스케일업 된 기업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 기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가장 저도 이렇게 바라는 게 이 연구 기업이 성장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아니면 R&D 직접 지구가 길러낸 예를 들면 스타 기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타 기업도 성장은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인근 아산과 천안에 뭐 몇백 평, 몇천 평 이상의 생산 기지를 만들 정도의 성장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꽤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그 R&D 관련된, 그러니까 연구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벤처기업, 기술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혜택 같은 걸 크게 주는 게 법적으로 뭐 시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있는지. 네. 예. 그게 이제 그 R&D 집적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적 이 지구의 이름은 없는 거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강소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강소특구 지원 내용이 가능합니다. 강소특구의 입주 기업이면 통상적으로 R&D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의 이용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조건은 있나요? 조건. 조건은 연구에 대한 기업 활동을 하고 연구의 성과가 일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이제 네. 신청 기업의 그 R&D 직접 강소특구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자동차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연구원의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강소특구 입주 기업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윤 기자님한테 제가 좀 예. 질문을 예. 하시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사실 전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R&D 예산을 한 5조 가까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역시 지속성 면에서는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에서 뭐 보수 정권 뭐 이렇게 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뀌면서 과연 과거 3년 동안 요 관련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었는지 혹시 그 기자의 눈으로 지켜본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런 지속돼야 될 사업들이 뭐 타격을 입거나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멘트를 한번 써보시죠. 저는 일단 그 윤석열 뭐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그 수감해 계신 그 전 대통령의 그 R&D 정책이 이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나 강소 연구개발 특구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죠. 특히 이 집적지구가 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그 R&D의 그 앵커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집적지구가 가능했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집적지구에 대한 예산에는 뭐 큰 변동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정부 그 입장에 있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뭐 그보다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은 R&D 예산을 운영하는데 그 정부 정책 기조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 내지 축소되면서 그 앵커 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어쨌든 그 본연의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고 그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이 집적지구나 그 강소연구 특구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 대부분의 지금 R&D 집적지구의 성격에 맞는 연구센터의 그 선정이나 아니면 입주 결정이 대부분 22년 6월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R&D 집적지구 입주를 위한 이 연구적 기반을 만드는 노력들은 전 정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새로운 연구 기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 정도 산업 AI 인증지원센터라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정도이고 사실은 여기서 집접화가 좀 돼야 연구 인력도 좀 더 다양하게 와서 이 복합 융합 연구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또한 같이 생기는 것인데 산업적 영향을 끼칠 정도의 지금 형태로는 매우 연구보다는 그냥 공공의 인프라가 조성되는 예를 들면 e스포츠 경기장 아니면 나라 키움 뭐 청사
아니면 뭐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치약 연구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R&D 기반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기반 시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 R&D 이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실증이 필요했던 국가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매우 안 힘든 좋은, 구조였다. 예, 힘든 구조였다. 네, 그것이 새로운 사업을 지정받고 그리고 더 많은 연구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 사실 지금 그 유성에 네.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충남 쪽에는 사실 뭐 그런 특히 이제 유성과 대전 대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특화적인 어떤 그런 비교 우위적인 요소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세제적인 그런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타겟팅을 내서 유치하려고 하는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만들어지면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막 들어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야 근사하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체감적인 게 있을지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데 네. 이 두 분한테 영상을 드리는 보시는 질문. 대부분의 아마 우리 아산천안 시민들께서도 과연 이 R&D 집접지구가 지금도 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뭐 있었나? 이런 시민들도 많이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하지만 뭐 어떤 개별 기관이 뭐 들어왔다는 뉴스 기사는 가끔 좀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유일하게 천하산역 아래쪽 지구가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구 인력들이 수도권 이외의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는 이 두 군데 빼고 가장 남아할 수 있는 수도권 이외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남방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천안아산역에서부터의 거리가 사실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입주하는 연구 인력이나 아니면 연구 기업에 대한 가장 강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안아산역부터의 연결성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없는 게 걱정입니다. 장점은 이 남방 한계선으로 가진 연구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인데 지리적 장점인데 실제 오려고 하면 걷기도 뭐하고 버스 타기도 뭐한 상황이다. 좀 그래서 애매한 사실은 부분이죠. 아산이나 천안이나 두 의회에서 사실 트램 연구가 일부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렇군요. 트램들이 운영하게 될 가장 좋은 직접 지구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토론회에 참석했던 202 전 도의원께서도 함께 했었던 이 천안산역부터 R&D 집접지구까지 가는 이 연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 매우 단점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컨벤션도 있고 그리고 지식산센터가 충남에서 만든 거 아산에서 만든 이러한 이 공공의 이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집적된 지구가 유일하게 충남에서는 바로 이 천안아산역 집접지구입니다. 이 여기에 제가 바라고 있는 데는 역삼동, 다음에 그 역삼동의 벤처밸리, 그리고 판교의 판교의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 기업이 됐건, 연구 중심 기업이 됐건, AI 중심 기업이 됐건,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서 투자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 천안아산역 집접지구이다. 그래서 사실 인근의 개발 여력이 또한 없지가 않습니다. 이 상정 2신도시가 우리 집접지구 위로 이제 쭉 조성이 되면서 정주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미 제조기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어떤 R&D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대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 공간이어서 정권의 의지 내지는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 필요하긴 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충남에서 이 경제자금을 무려 5군데나 새로 지정하려고 국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네, 그렇습니다. 뭐 산단 같은 거.
한 달인데 이제 대외 수출할 때의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이 가장 크게 부여되는 것이 경제자금. 그것을 아산의 둔포, 인주, 당진의 두 곳, 서산까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당연히 산업적, 제조적 특성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충분한 대상지지만 사실 미래를 보면 이런 연구개발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세제 혜택을 통한 어떤 외국 기업의 유치 아니면 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선 오히려 경제자유 유치, 경제자유 구역을 우리 용이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R&D 집적지구이고 강소연구개발 특구인데 왜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R&D 기업들이 없느냐. 저는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뭐냐면 이 집적지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세계적 R&D 기업을 이곳에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기업을 키워서 글로벌 진출을 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에서 기업들이 이 집적지구에 와서 어떤 뭐 생산시설이나 R&D 거점을 만들기에는 정말 현재 상황의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은 약간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약간 그 단계를 넘어간 기업들이 뭐 입주할 수 있는 캠퍼스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천안에 그 1990년대 그 처음에 이제 그 백서동 차암동에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되면서 외투 기업이 거기 들어가고 지금 아산 탕정 일반 산단에 지금 에드워드 코리아가 있는 것처럼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런 그 소규모 이런 강소 연구개발 특구나 R&D 집적 지구보다는 어떤 그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아니면 그 경제 자유구역 왜냐하면 그쪽이 세제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아직 그 말씀은 안 드렸던 건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동부가 본부, 동부가 헤드쿼터 그렇게 큰 규모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 관련해서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업 중심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된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사실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R&D 집적지구인데 벤처기업을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벤처기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매출을 내고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벤처 캐피탈 같은 그런 금융 서포트가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그 풀 서포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꼭 그 반드시 이제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벤처 캐피탈, 엔젤 펀드 그런 헤지 펀드들이 아닌 것들도 꽤 많이 있고 늘 투자처를 찾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 열심히 노력하면 사무실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 두세시면 뭐 몇천억 정도는 불릴 수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반 서비스에 대한 이번에 우리 도하고 산업은행하고 사실 협약 하나 맺은 게 있는데요. 천안교육청 옆에 산업은행이 아마 이미 사놓은 땅입니다. 네, 그 땅에 아마 20층 정도의 건물을 져서 한 몇 개 층을 우리 도와 함께 벤처 창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소식이네요. 1,000억 정도의 펀딩 자금을 또 충남의 기업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그 전국에 지금 4호째 지정됐는데 벤처 창업 지구 선정을 사실 충남에서 준비했다가 처음에 송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 됐었는데 충남은 사실은 천안산역이 이 R&D 집적지구 함께 준비를 하다가 여기가 안 되고 천안역 옆에 이노폴리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또 그런 공간적이 있죠. 아니면 뭐 사업을 시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선정된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전 세계 산업은행이 판단하기에도
이 천하산역이 분명히 이 창업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과 펀딩을 조성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남에 창조경제센터,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충남 TP를 비롯해서 경기진흥원까지 이 5개 기업이 이 창업기업으로 해서 엑셀러레이터 자격을 다 취득했고 펀딩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큰 규모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전이 지금 만든 것처럼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역의 기업들이 사실 창업의 1, 2단계를 지원하는 건 누구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3, 4단계 스케일업을 위한 딱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딱 가능하도록 산업은행이 아마 그 역할을 일부 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표 기업이 없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국민적 아니면 지역 주민도 그렇고 사실은 대표 기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 분양 안 된 LH 소유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일부 사놓은 그 부지에 이 AI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 중심 기업들의 좀 그 스타기업을 하나 꼭 참고 초려를 하건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이 앞으로의 R&D 집접지구의 성공, 강소연구특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고, 네. 뭐, 비록 1년밖에 안 남은 네. 지선이 또 닥쳐 있고 그렇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꼭 유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 의원님이 미쳐 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년에 이제 그 지선하고 같이 총선도 하니까 또 총선 이후에 또 유능한 국회의원분들이 생기시면 아까 그 세제 혜택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연구개발 특구법에 따르면 그 강소 연구개발 특구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 그다음에 이후 2년간 50% 감면이고 지방세가 그 재산세가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인데 뭐 연구개발법을 개정해서 더 세제 감면 혜택도 해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아까 잠깐 그 방송 전에 여담을 나눴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으로 사실 뭐 1인당 GDP 15,000달러밖에 안 되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지금은 10만 달러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충분히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뛰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인력풀도 천안아산은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해서 꼭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궁금한 게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 했을 때 그 보여주신 차트의 그 표에 의하면 사실 되게 협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R&D 관련해서 뭐 벤처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기술을 성과적으로 뭐 개발을 했거나 그거를 론칭을 해서 사업화해 나가고 할 때 생산 시설까지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산단 말고 지금 요 그 R&D 집적지구가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 연구개발 특구는 사실은 1차로 천안산 그 강소연구 특구로 지정된 것을 아마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키운 기업들이 사실 생산의 공정을 할 공장을 뭐 요 인근에 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여기 이제 강소특구에 소득된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보통의 요즘 기업들이 예를 들면 1000평, 뭐 수천 평의 넓은 공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립을 하거나 생산을 해도 사실은 몇백 평의 중규모, 소규모 공장 부지를 찾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아산만 해도 15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수요를 하려면 뭐 팔기 좋고 그리고 뭐 하기 좋게 수천 평짜리의 이 공장 부지가 아니라 사실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기업들이
수요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 작은 규모의 생산 기지를 좀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아마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에 사실은 그 지금 강서특구 캠퍼스를 쓰고 있는 이 위니아 딤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의 부지와 시설을 이용해서 할 만한 사실은 좋은 기업이, 특히나 여기 보면 휴먼 마이크로 바이옴,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도 8대 미래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정했을 만큼 매우 유능하고 순천향대학교의 송호영 교수님이 아주 주도적인 연구를 하고 계셔서 미래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스타 기업이 하나 이 정도로 위치하면 이 실증 센터와 가장 직접 학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가 나올 때쯤 확실한 그런 지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 뺏긴다거나 이런 걸 기획한 것이 이제 그 이 지역에 삼선을 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그 실장께서 사실은 여기 탕정 이시돈시를 만들고 삼성의 추가 투자를 받아내는 과정이 사실 지난했지만 치열하게 신도시를 만들 테니 삼성아 투자해라. 삼성이 투자한다더니 신도시를 만들어라. 이랬던 것처럼 이 지역의 기반과 조건을 잘 만들어 놓고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 것 같네요. 영상에. 저 확장성 관련해서 지금 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이 강서연구개발특구 지금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해해가지고서는 그 아산 지역은 지금 그 아산 탕정이 도시개발지구의 일부 그 부지로 확보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천안 쪽은 지금 그 제6산단에 또 일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 확장 여부는 과기부에서 최종 결정은 되거든요. 아마 올해 연말 12월 정도에 그 유무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예상하기는 그 당초 그 충남도가 한 0.54 제곱킬로미터 정도 신청은 했는데 이게 그 줄어들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천안 쪽은 6산단 부지를 지금 잡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신청했는데 지금 6산단이 그 민간이 추진하면서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자꾸 나빠지면서 이 PF가 성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PF가 성사되지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여기다 또 이 특구 관련된 부분에 해놓으면 업종 제한하고 또 맞물려서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면적 줄어들고 저는 그 아산 탕정이 신도시의 그 확장 부지를 그 시도하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일정은 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이 자꾸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 부분들이 적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 기자님, 지금 보상이 올 내로 끝납니다. 원래는 그래요? 사실은 더 늦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올 내로 될 것 같고 내년 초나 중순 정도면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지 공급까지는 그럼 한 3년 정도 걸리는데요. 기반 시설 공사하고 하려면 그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받고 준비한 절차로 따지면 딱 시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확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저는 어떤 그 2단계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단계 강서 연구개발 특구에서는 애초 지정이 그 자동차 부품 쪽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 그 아산 쪽에는 계속 바이오 관련된 그 R&D 기관들이나 유관 시설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산 탕정이 확장 부지까지 확보가 되면 더 이상 강서 연구개발 특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자동차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바이오가 같이 가고 특히 아산 쪽은 바이오로 그 특성화하면서 지금 그 정부가
4곳 정도 지금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전국적인 그 바이오 지구를 그런 그 국가 단위 바이오 지구 지정을 한번 힘있게 추진해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최근에 생각합니다. 화성이 첫 번째 지정을 바이오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뭐 그렇군요.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간 거고요. 사실 바이오 하면 충남에 뭐 이번에 새로 이제 전략 분야로 이제 지정은 됐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산과 천안지 특히 천안 지역에 제약회사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식품 회사도 꽤 있는 상태라 전혀 없지만 스타기업이 사실은 갈증이 좀 있습니다. 뭐 당진에도 제약회사는 꽤 있긴 한데요. 그런 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센터가 그 중심이 좀 될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긴 한데 산업적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 그 패키징 분야가 이 아산 천안에는 사실 가장 큰 미래가 있는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도가 이미 글로벌 기업, 특히 장비 기업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연구 개발을 이 인천 송도에서 그 엄청난 기업별로 한 수백, 수천 명의 그 R&D 직원들이 송도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건 먼저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먼저 경제적으로 지정받고 공항으로 인한 접근성을 충분히 이용해서 했다면 그 다음 차례가 이 패키징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 아산 천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R&D 그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 지정도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세 분야가 이 충남 아산과 천안과 아산을 향후에도 먹어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연구원이 사실은 이거 주관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만 한 건 아니었고 로엔이라고 이 공장식 식물 네, 하는 기업도 있긴 했습니다. 다양하게 분야는 좀 받았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의 뭐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담당 조직,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에도 많은 바이오 기업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그 앵커 기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스타 기업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도 뭐 작은 기업이 또 성장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R&D 집적지구에 손들고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어디를 컨택해야 됩니까? 조직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뭐 천안시청이든 아산시청이든 아니면은 그 TF 조직이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천안아산역 R&D 집접지구를 통할하는 것은 미래산업국의 미래산업과라고 해서 이 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 R&D 집접지구 팀도 있고 그렇군요. 강소연구 특구를 담당한 팀도 있고 이 전반적인 디자인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팀하고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특히 이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또 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좀 산지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사실은 지금 그 충청남도의 지휘부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이제 임기가 많이 안 남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음 우리 도를 민선 9기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R&D 집접지구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울 요 조직과 리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적합한 지점. 예. 그래서 뭐 예.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윤 기장님께서는 그 요건 관련한 네. 그냥 마무리 말씀을 우리 안 위원님께서는 네네. 많이 하셨으니까 네.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이 자리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결국 그 한 개인의 성취를 평가하는 게 그 개인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누구인가가 또 개인의 평생 성취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기업이 어디에서 창업했느냐가 이제는 그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기업이 성장한 혜택이 지역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을 때가 중요해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R&D 집적지구와 강소연구개발 특구 그 지역뿐만 아니야 그 지역 외적인, 예를 든다면 뭐 그 광역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주변의 그 인프라 시설,
이 같이 이루어져서 결국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쪽 아산 천안의 정주 환경 개선으로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또 두 분이서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슈는 K컬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